네, 이 115년 만에 폭우로 침수차 피해가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불안하다라고 하는데 보상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건지, 보험사들한테는 부담이 얼마나 되는 건지 전반적으로 짚어봅니다. 이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지금 침수차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지난 8일부터 오늘 오후 2시까지 손보사 12곳에 일단 추정된 손해 피해 차량 건수는 4,791건입니다. 거의 5천 건에 달하는데요. 네. 추정 손해액만 따지면 거의 384억 원에 달하는데 이게 지금 거의 손보사 그러니까 600억 원에 달하는데 이 4개 도용사 추정 손해액이 560억 원 정도로 거의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전체 손해액 기준으로 보면 2019년 7월부터 2달간 이 태풍과 장마 등으로 인해서 이 발생한 전국 지역 추정 손해액을 좀 하루 만에 넘어선 상황이고요. 이는 역대 4위 수준의 손해액인데 오늘 밤 폭우로 좀 더 늘어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침수차 피해는 자연재해인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예. 이게 이제 보통 운전자들이 가입하는 이 의무 보험인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홍수 등 자연재해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본인 차에 대한 피해를 좀 추가할 수 있도록 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자차 손해 담보를 포함시키면 가능합니다. 예. 이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에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되거나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서 이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내 자동차 보험에 자차 담보 특약이 있는지부터 일단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내 차를 주차장에다가 그냥 세워놨는데 갑자기 침수 피해를 당했다. 이러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말씀드린 자차 손해 담보가 있는지 여부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이후에 이제 다음으로 피해자가 침수 피해를 확인하고 이후에 본인이 가입한 손보사에다가 청구를 하면 되는데 이후에 만일에 혹시나 이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서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 이때 구입하기로 했다면 세금 감면 절차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피해 지역에서 피해 사실 확인원을 발급한 다음에 폐차 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발급해서 첨부하면 취득세, 등록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제 자차 담보 특약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보상은 다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자기 과실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예. 이 주차장 침수 사례를 보면 지정된 공간에 주차돼 있는지 여부를 먼저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 집 주차장이나 이런 것처럼 주차가 가능한 곳은 상관이 없는데 예. 물이 범람할 수 있는 상습 침체 구역이나 아니면 침수 등으로 인해서 경찰이 통제하고 있는 구역에 주차, 운행 또는 불법 주차를 한다면 이 보상이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 보험사가 본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 차량 도어나 썬루프 등을 열어서 이 빗물들이 들어간 경우도 보상하지 않고 또 차량 안에 있는 물품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보상액은 얼마나 되나요? 차값이 아무리 비싸도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이 차량 손해액이 사고 시점 차량 가격보다 만일에 낮으면 보험 가입 한도가 일종의 제한이 되는 것이고 예. 만약 높으면 차량 가격 한도가 보상액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사고 시점 차량 가격은 보험 개발원 홈페이지 같은 데서 확인이 가능한데 일종의 이제 내 차의 중고차 가격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보상을 받게 되면 향후에 당연히 자동차 보험료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완전히 보상되는 건 결코 아닌데 이런 점에서 업계는 좀 침수 상황에 좀 대처를 잘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손보 측 같은 경우에는 물웅덩이를 통과할 때 1, 2단 기어로 천천히 좀 통과를 하고 또 그리고 브레이크를 가볍게 작동시켜 젖어 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줘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물속에서 만일에 차가 멈추거나 주차가 돼 있는 경우에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를 만지지 않고 곧바로 공장에 연락해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를 보면서 우스갯소리로 앞으로 한동안은 이제 중고차는 안 사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침수차들이 또 중고차 시장에 많이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중고차 살 때 좀 주의를 해야겠는데요? 네, 당연합니다. 이게 당연히 침수 차량을 사고 싶어하는 중고차 소비자는 없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이제 보험 개발원에 이 카 히스토리라는 침수 사고를 조회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좀 확인을 해보는데 다만 이제 자차 보험을 이용한 것이나 이 본인이 수리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이제 본인이 만약 수리를 맡긴 경우에는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이 잦은 소유주 변경이나 차량 검사를
하거나 또는 중고차 매매 계약서에 향후 침수 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불 조치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 등이 대안으로 거론이 됩니다. 또 네. 이제 몇몇 중고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침수 차량을 판매했을 때 이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이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궁금한 건 이제 투자자의 측면에서인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게 손해율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뭐 괜찮은 겁니까? 일단 코로나19 이후에 이 자동차가 많이 운행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보험사 손해율이 낮게 좀 유지가 됐습니다. 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수혜가 됐는데 지금 이번 집중호우로 손해율이 좀 증가 추세가 가파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측 가능한 수준이다 또는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유는 일반적으로 손보사는 자연재해 발생하는 손해액에 대해서 재보험을 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호우로 만일에 손해액이 일정 수준까지 나오면 거기까지는 손보사가 보담을 하고 이를 넘어서는 금액은 재보험사가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들의 보험사가 재보험사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재보험 그 손해액 한도 기준이 지금 기준 금액 같은 경우에 한 120에서 130억 원, 현대해상이나 DB손보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80억 원이니까 여기까지는 보장을 하고 이 이후에는 이제 재보험사가 지급을 하는 구조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예상해 보면 또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이번 호우로 연간 기준으로 손보사 손해율은 한 0.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민재 기자였습니다.